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를 쉽고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주론 중에서 병자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자수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는 자수에서 12운성으로 태지가 됩니다. 그리고 10성으로는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병자일주의 성격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수하고 감성적이면서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예측 불허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고 폭력이나 강제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자수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겉은 화가 되고 안으로는 수가 됩니다. 이것을 외양, 내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겉으로는 밝고 명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성 중에서도 정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합리적이면서 의관이 단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명정대한 성향이 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초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할지라도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일주가 전부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화를 누리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토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를 잘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이 없고 인생이 허망한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0성과 12운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병화일주의 식상은 무기토가 되는데요. 무기토는 자수에서 12운성으로 절지와 태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의 표현력, 생활력 또는 부지런함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일주의 재성은 경신금이 되는데요. 경신금은 자에서 사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사회적 욕망이나 현실적 감각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화일주의 관성은 임계수가 되는데요. 임계수는 자수에서 록지와 왕지가 됩니다. 힘은 왕성할지라도 한랭하게 되면 자수를 잘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사주에 토기가 없게 되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무기인 식상이나 재성, 관성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관성이 됩니다. 록지와 왕지가 되지만 한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요. 절지와 태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은 낙태나 유산의 그 산액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자식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부인은 재성이 되죠. 사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의 부인은 건강이 안 좋거나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은 로광지가 되지만 역시 한랭하기 때문에 자식복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자일주가 전부 다 이렇게 배우자복, 자식복이 안 좋고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으면서 재물복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토기가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토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것을 수보양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의 왕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현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명예나 직장복이 좋아지고 관직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화려해서 이성에게도 인기가 좋고 경영이나 관리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가 활성화가 되면 삼합으로 신금과 진토를 끌어오게 됩니다. 신금은 병화일간에게 재성이 되죠. 그러면 이 재성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감각 또는 물질적인 감각이 좋아지게 되면서 재물복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가 활성화가 되면 진토는 식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창조성, 기술성, 표현력, 생활력이 왕성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 배우자는 관성이 되는데 역시 자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사람의 남편은 명예가 높고 사상이 건전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 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죠. 역시 식상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식은 현달한 자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죠. 역시 재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인은 건강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역시 활성화가 되면서 현달한 자식을 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주 원국에 토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토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운의 기복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자일주에 혹시 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목만 있어도 사주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병자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